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도 함께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을 발표했는데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4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이었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전에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홍해가 막혀 물류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호르무즈에서도 해상 운송이 위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키장에서 눈사태가 일어나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준비해둔 안전대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 이른바 빅텐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 전 대표와 함께하는 민주당 탈당파 원칙과 상식의 의원 3명은 오늘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힙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을 떠나는 이유로 민주당 정신의 실종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다당제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제3지대 연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출마 않겠습니다. 출마 안 하시고 네네. 오직 총선에 돕는 역할로 함께 하실 것이다. 제3지대 연대를 주도하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은 오늘 구체적인 창당 계획을 밝힙니다. 이 자리에 당신과 함께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도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레 공동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야권 신당들이 본격 출범하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논의도 본격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조홍천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른바 낙준연대와 관련해 방법이 무엇이건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1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명분이 없다고 했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계 은퇴까지 요구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여당에선 총선 후보자의 공천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고 있어서 당내에선 용산의 뜻대로 공천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자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관위원 9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공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판사 출신 정 위원장 외에 유일준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 외부 인사 6명과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이종성 의원 등 3명이 임명됐습니다. 이 가운데 친윤계 핵심이자 당 인재영입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JTBC에 결국 용산 뜻대로 공천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한 중진 의원은 인재 영입과 공천 심사를 동시에 맡는 건 공정성 시비가 걸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이 인재 영입 작업을 하며 쌓아온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윤심이 개입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접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 불출마와 중진 용퇴 필요성에 대해선 각각 그런 규정이 없다. 몇 선 이상은 나가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이 의원도 윤심 작용설을 부인했습니다. 저 믿어주십시오. 그냥 쿨하게 할게요. 개표가 있어요, 우리 당에?
한편 한 위원장은 부산 현장 비대위에서 정부 여당인 점을 10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겠다며 부산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주말 충남을 방문하는 데 이어 다음 주 인천 등 지역 일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이었는데 이 위험한 음주운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경찰차 내부. 경찰관들이 다급하게 어딘가로 무전을 보냅니다. 순간 경찰차가 심하게 좌우로 흔들립니다. 음주 차량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차가 막아섰는데도 밀어내고 달아납니다. 신호등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위험천만하게 도주합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밤 12시쯤 서울 마포 홍대 사거리 인근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2km가량이나 이어졌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와 택시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의 위험한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최근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소방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도의 한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심하게 부서진 채 멈춰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돌진한 겁니다. 소리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바로 와보니까 차는 이제 인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운전자와 조종자 모습이 중국에서 나오서 있어가지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1960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스키장에서 눈사태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리조트 측은 스키 시즌을 대비해서 안전책도 세워두었다고 했는데 사고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거센 눈폭풍에 못 이겨 산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사람들. 다른 한편에선 스키를 타던 사람들이 모여 눈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다급한 나머지 손으로 퍼내기 시작하는데 눈더미에서 하늘색 스키복을 입은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9시 30분쯤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스키 리조트에서 갑자기 눈사태가 발생해 방문객 4명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I couldn't put myself up because the snow was so heavy on top of me and I was buried, my face buried in the snow. 현장에 있던 스키어들과 리조트 직원들의 빠른 대처로 3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리조트 투숙객이었던 6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눈사태로 쏟아진 눈은 폭 46m, 길이 137m, 깊이 3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 측은 기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안전책을 마련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We've had ski patrol up there doing avalanche control assessment since Sunday, setting up all the safety markings, hazard markings, etc. to get it prepared for today's opening. 사고가 난 스키 리조트는 1960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입니다. 당국은 이번 눈사태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과 이어진 오만만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이란 해군이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의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납포했다며 법원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해당 유조선이 올해 이란의 석유를 훔쳐 미국에 제공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납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서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홍해에 이어 주요 산유국들의 교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운항 위기가 발생하면서 물류 비용이나 유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도 없이 제품을 만들어서
오랜 기간 전 국민에게 흡입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애경산업 전직 임원이 긴장된 얼굴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입니다. 해당 제품을 쓴 98명은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고 있고 그중 12명은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무죄 선고했습니다. 살균제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2심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속 유독물질인 CMIT와 MIT가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 검사도 없이 상품을 만들어 전 국민을 상대로 흡입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금고 4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죄를 너무 가볍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혼하고 해체되고 가난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그 작은 금고 4년으로 어물어물 그냥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3년 전에는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모든 가습기 살균제 원료에 대해 재판부가 폐질환 인과성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 골라서 정리해드립니다. 소셜픽,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디즈니가 개발한 스턴트 로봇 영상이 다시 화제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마치 서커스를 하듯 공중제비를 도는 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데 저런 로봇을 사람이 직접 입어보는 날도 오게 될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입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고령자의 재활이나 일상생활의 보조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 옷을 입고 고령자가 북한산을 올라봤더니 1시간 반 남짓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언맨도 꿈은 아닙니다. 새해 눈 내린 한라산을 보기 위해서라면 등산에도 예약은 필수입니다. 탐방 예약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그래서 매년 극성인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제주도가 불법 입산을 막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산 사람도 판 사람도 걸리면 1년 동안 한라산 출입 금지입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쓸 때 표준어는 네 말이 맞는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막 같은 거 보실 때 맞는다라고 나오면 내가 맞춤법 잘 몰랐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올해부턴 맞는다도 맞고 맞다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맞다를 형용사로 써도 되고 감탄할 때 아 맞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표준국어대사전에 추가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 국어 참 어렵다 이런 반응이네요. 코로나 때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연체 기록이 지워집니다. 정부 여당이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하기로 한 건데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지적들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기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끊기면서 이자도 제때 못 갚는 상황이 되자 당장 카드 사용부터 막혔습니다. 낼 돈은 많고 이자를 그날짜에 못 갚은 거죠. 카드를 쓰려니까 다 정지가 돼 있더라고. 물어봤더니 연체된 일수가 넘었다. 그래서 한도를 깎았다. 정부는 이처럼 코로나 시기 대출을 냈다가 연체다로 몰린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사람 중 오는 5월까지 빚을 모두 갚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이른바 신용사면인데 대상은 290만 명에 달합니다. 과거 경제위기 때도 4차례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통 3개월 넘게 일정액을 연체하면 최대 5년까지 신용 불이익을 받지만 이런 낙인을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도 좀 했었고, 근데 이제 21년도 이후에도 지금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고 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신용체계가 흔들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신용 점수를 가지고 한도라든지 가산금리 이런 것을 다 산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환 시기가 총선 직후인 5월이라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가계대출이 급증한 시기에 빚내란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차주와의 역차별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JTBC 홍다소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IT 박람회 CES 소식입니다. 여러 한국 기업들이 최고 혁신상을 휩쓸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박람회 국내에서도 열기로 했습니다. 10월에 자체 전시회를 열고 차츰 한국판 CES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여권을 갖다 대자 자동으로 정보를 흡수합니다. 안면 인식까지 하고 나면 앱에 여권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앱 하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여행할 때 실물 여권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결제를 하거나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는 QR코드만 제시하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이 모바일 여권 플랫폼을 만드는 국내 기업은 올해 CES 금융기술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전체 4,200여 개 참가 기업 중 1%만 받는 상입니다. 관광여정 전체에 모바일 하나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전 세계 플랫폼입니다. 3D 프린트 시스템을 이용한 맞춤 영양제 제작업체 탑테이블도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너무나 이제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기업들 CES 전시관에 위치한 서울관에 모여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 81개 등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18곳이 혁신상을 탔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해외에 더욱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 생각이고요. 특히나 서울에서 이런 CES와 같은 기회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 코엑스에서 전시회와 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로 이름 붙였는데 뷰티,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업들이 기술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올해는 참가 도시 100곳, 참여 기업 100곳, 참가자 2만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장 CES 정도의 행사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3년 동안 점차 규모를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CES의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행사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신진입니다. 이번 순서 생활과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침엔 라이프입니다. 경제산업부의 김도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오늘 가져오셨나요? 네, 앞으로 2달 뒤에 새학기가 시작을 하죠. 네.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가 새학기 관련 시장이 특수를 맞는데요. 그쵸.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이라면 책가방부터 알방 가구까지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올해는 저출생 영향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 명대가 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새학기 특수가 주춤할 거란 예상과는 달리 아이방 가구 시장 매출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가구 인테리어 브랜드 전시장입니다. 지금 이맘때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와 찾는 손님들이 많아서요. 학생용 가구 매출의 절반가량이 매년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해당 브랜드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아이방 가구 매출을 집계했더니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든다는데 이제 새학기 시장 매출이 높은 거는 좀 의외네요. 네, 요즘 아무래도 자녀가 외동이 많다 보니까 한 아이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 골드키즈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보급형 모델보다는 여러 기능이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확실히 요즘 많아졌어요. 어떤 기능들이 좀 있나요? 네, 아이 키와 눈높이를 맞춰서 책상의 높낮이와 각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책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50cm부터 90cm까지 높이를 움직일 수 있어서 아이가 더 자라나도 활용이 가능하고 40도까지 각도 조절도 가능해서요. 그림을 그리거나 디지털 기기로 공부를 할 때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특허 공개입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에 불이 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네, 많았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집인데 이게 더구나 자고 있다가 불이 나면 참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이 실험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국내 한 침대 업체가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입니다. 일반 스프링, 라텍스, 메모리 폼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서 비교하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불이 번지는 건 라텍스였습니다. 네. 불길이 크게 번져서 4분 만에 강제로 불을 꺼야만 했습니다. 네, 4분. 네, 곧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일반 스프링 매트리스도 4분 30초 만에 화염에 휩싸였고요. 다음은 메모리 폼 매트리스인데 7분 정도가 되자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녹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도 바로 불을 꺼야 했습니다. 마지막 화면 상단 왼쪽이 이 난연 매트리스입니다. 불을 붙이고 1분 정도가 지나자 불길이 사그라드는데요. 연기만 나면서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는 모습이죠. 네. 이 침대 업체에 어렵게 특허를 따는 제조 공법을 공익적인 목적에서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겨울 산 사진이네요. 네, 겨울 산행. 이 멋진 설경에 눈꽃까지 감상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하지만 활동량도 줄고 근육과 관절 유연성도 떨어지는 겨울에는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또 눈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로 팔꿈치, 무릎, 어깨를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관절염 환자 재작년 기준으로 국내 500만 규모라고 합니다. 망선 질환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요. 이 관절 연골이 스스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국내 식품 기업들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루 한 캡슐만으로도 하루 섭취량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절은 평소에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면서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따뜻한 밥 대접하려고 새 건물 지은 기업 얘기입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이천에 문을 연 경로회관입니다. 국내 한 침대 업체가 2003년부터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2020년까지 17년 동안 지역 어르신 83만 명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3년 만에 신축 건물로 다시 문을 연 건데요. 이번에는 하루 200명에게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식당과 여가 시설을 갖춘 경로당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네. 새 건물까지 지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업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창업주의 경영 철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생활과 경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추위가 주춤하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전, 호남, 제주권 등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엔 부산과 울산, 경남이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아침부터 차차 흐려진다고 예보했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